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어, 작지만 금융과 경제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이야기 형식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의 경험담이기도 하고 제가 대학생분들에게 가끔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하게 되었을 때 자주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좀 짧게라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경험이라는 거. 제가 예시를 지금 대학생분들로 들고 있는데 사회초년생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때에는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대학생분들은 대학이라는 울타리가 있겠고요. 직장인분들은 그 직장 아니면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어떤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그저 바깥에 이 울타리를 넘어가 보겠다라는 생각은 잘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그 바깥이 어떠한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 사실 크게 궁금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불안할 수도 있고요. 내 울타리 안에 있기만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의 목적이 성장하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라면은 이 울타리를 과감하게 넘어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넘을 수가 있을까요? 이 울타리라는 건 사실 잘 보이지 않는 울타리거든요. 내가 넘고 나서야 그것이 울타리인 걸로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인 게 큰 건데요. 그럴 때 가장 좀 효과적인 게 저는 오늘 주제로 잡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내 울타리가 얼마나 작았고 오히려 이 울타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느끼기 때문에 내 울타리 안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을 넘어서는 또 다른 경험들을 많이 겪어보시고 힘들더라도 많이 추구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주 쓰는 말이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공자 선생님이 계시죠. 논어를 썼었던 그 유교의 창시를 했다고 할까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말이 논어의 하기편에 들어 있습니다. 첫머리 첫절이거든요. 배움에 대한 것과 배우고 때때로 익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은 즐겁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공감이 되시나요? 대학생이라면 모름지기 대학이니까 가장 큰 학문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대학생이라고 부릅니다. 초중고 대학이니까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배움에 대해서 즐거웠던 기억은 저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배움은 저에겐 이론 중심이었고 일방향적이었고 거의 암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은 즐겁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마디로 익히는 이 활동, 곧 경험이라는 게 있었을 때 즐겁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학 시절에 익혔던 거,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배움은 항상 있었을 거예요. 수업 시간이 배움의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익히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들은 여러분 얼마나 가져보셨나요? 자주 말씀하게 됐지만 저는 익히는 경험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험 볼 때나 공부했었고 수업 시간은 그냥 참 딱딱하고 지루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대학 시절에 경험을 가지게 했었던 거는 무슨 서포터즈 활동이라던가 공모전 활동, 동아리 활동, 체험학습 이런 것처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던 그리고 손으로 만졌었던 활동들이 저는 기억에 남고 즐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험하자라는 거였죠.
지키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공자 선생님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건 참 즐거운 것일 거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여러분들도 어떤 활동을 할 때 경험을 하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은 즐거움에 따른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더 빠른 나이에, 더 이른 나이에 성취해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이론보다는 경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더라도 나가서 무언가를 배울 때, 그럼 당연히 이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어렵고 딱딱하겠지만은 많이 부딪혀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배워보는 거예요. 그때서 내가 이 무언가에 대해서 알아가고 느껴졌을 때 이게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저 예를 들면 대학생 때는 내 전공에 맞는 그 무언가 딱 하나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안 맞으면은 그냥 적성이 안 맞는 건 끝나버리는 그런 너무나 일방향적인 것에만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저는 대학 시절에도 정말 많은 경험들을 일부러 사서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에너지공학을 나왔는데 공부에는 전혀 관심도 또는 흥미도 못 느꼈었던 사람이라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바로 사회활동, 대외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었지만. 그래서 어떠한 활동을 시작했더니 저는 그 문화단체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동아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를 이끌다 보니 사업을 하게 됐었어요. 정부 지원 등을 받게 됐었고 적지 않은 돈을 운영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에너지공학과인데 뭐 회계 원리나 이런 재무제표를 볼 줄도 몰랐었는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어떠한 팀을 이끌려면은 알아야 되니까 그때서 좋든 싫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배우게 됐었어요. 근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돈 공부를 해보라 한다면 세금 계산서를 공부해보라 한다면 못했을 건데 제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기회가 와서 언론에 대해서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어요. 갑자기 저에게 기자증이 생겼거든요. 글도 써본 적 없는 사람인데 제가 어디 취재를 나가야 됐었고 인터뷰를 따러 가야 되다 보니까 글 쓰는 공부도 연습하게 되고 책을 또 보게 되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말을 잘 할 수 있는지도 배우게 되고 하다 보니 저의 화술도 화법도 늘게 되는 거였죠. 그렇게 저는 또한 얻지 못할 경험들을 계속 해나갔던 겁니다. 또 그렇게 저는 국제사회에 대한 일도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 또한 그런 경험도 쌓게 됐었고 뭐 NGO 활동도 하게 됐었고요. 최근에는 또 어떤 교육 활동도 했었습니다. 강사가 되어서 누구를 가르치는 기회도 얻어서 또한 제가 잘 알지 못한 학문을 누군가에게 교육을 해야 돼 보니까 또는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고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도 하게 되고요. 결국 이런 일련의 저의 활동들이 지금 저를 만들었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그렇게 아직도 살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나에게 할 줄 아는 기술과 능력이 단 하나뿐이라는 거는 너무 특히나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해보시고 경험해보시고 내가 어떤 거를 할 때 더 재미를 느끼고 흥미가 생기고 연구가 되는지를 알아가는 이 과정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요즘 또 한간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one source multi use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자원을 가지고 다양하게 사용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무슨 어떠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도 안 되지만 미키마우스를 해볼까요?
미키마우스라는 상품이 캐릭터 상품이 있어요. 그냥 캐릭터에 불과했었죠. 그런데 이 미키마우스 하나의 원소스를 가지고 이거를 완구 제품을 만들면은 문구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 뭐 영화사 뭐 극장 사업도 할 수가 있겠고, 뭐가 있을까? 이걸로 굿즈를 만들어서 뭐, 뭐 캐릭터 상품으로서 뭐 옷도 만들 수가 있겠죠. 의류 사업, 또 관광 사업, 또 이걸로 또 복지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나의 자원으로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능이 있다면 이걸 정말 많은 걸로 사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하나의 장점을 어떻게 다 활용해 볼 수가 있을지. 예를 들면은 내가 상담을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상담을 정말 잘해주는 능력이 있다면은 이걸 가지고 뭐 그냥 말해보자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사는가에 대해서 뭐 유튜브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걸 좀 더 살려서 자격증을 내가 따와가지고 심리 상담 활동도 해볼 수가 있겠고, 어떤 그런 복지기관에서 멘토링 활동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말하는 걸로 또한 뭐 어떤 축제나 행사에 가가지고 어떤 타로래요. 그런 뭐 상담해주는 부스를 운영해볼 수도 있겠고, 이걸로 요즘 책을 만드는 것까지는 힘들지만 뭐 전자책이라는 게 요즘 또 많이 유행을 하거든요. 나의 노하우를 종이 몇 장에 담아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전자책 시장에도 나의 경험담을 팔아볼 수가 있겠죠. 내 하나의 나의 장점을 정말 다양하게 사용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원을 풍성하게 사용해보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는 게 또한 요즘 같은 시대에 걸맞는 활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좀 중구난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은 경험을 많이 해보라는 게 주제였어요. 저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일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저도 지금 사업으로 말하자면 약 4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대외적인 일은 더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나 열심히 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 하나의 일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밖에 할 줄 모른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많이 하다가 뭐 에너지를 낭비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이제 그때부터는 저와 저의 싸움이겠죠. 다양하게 손을 내미는 만큼 그 모든 것들에 소홀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사는 것. 근데 그렇게 본다면 저는 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더 열심히 더 많은 걸 해보는 게 제 적성에는 맞았고,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그런 멀티가 가능한 사람들, 다양한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을 시대가 요구하는 거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귀한 시간을 더 여러분들이 더 자기 개발을 하시면서 내가 어느 활동에서도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발전하셔서, 그렇게 보면 자신감이 당연히 생기겠죠. 예를 들면 내가 악기 하나 다룰 줄 몰랐는데 그럼 어떠한 모임 때 악기에 대한 말은 전혀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내가 악기도 하나 다룰 줄 알고, 그림도 어느 정도 그릴 줄 알고, 영화도 어떻게 해야 영화를 잘 보는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는지, 카메라 어떻게 찍는지, 유튜브는 어떻게 만드는지 많이 알아가는 게, 많이 알아놓는 게 또한 여러분들 자신감을 키워줄 때에도 정말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공자 선생의 말처럼 그 많은 배움보다 여러분들이 익혔던 그 소중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고, 그 즐거움을 바탕으로 배움도 다시 한번 이어질 거예요. 내가 익혔던 거를 더 깊게 알고 싶다는 생각에 배움이 다시 늘어날 것이고, 그 배움은 또 다른 익힘을 낳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무대에서나 존중받고 어느 무대에서나 팀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어느 무대에서나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항상 꿈을 꿀 수 있을 것이고요. 항상 꿈을 전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여러분 자체가 스펙이 되고 여러분 자체가 자격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지만 저의 작은 경험이었고 그런 말들을 요즘 많이 듣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하여서 5개의 정말 좀 부족하고도 열악한 강의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5번의 강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